안녕하세요. 청순재단 대표이사입니다. 2025년 재단 산하시설 프로그램에 고생하시는 우리 교강사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이 영상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강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수를 잘 하시기 위하여 나름대로 스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교수법을 이미 스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소개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수법은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강의 중심이었고 설명 중심, 시연 중심이었다면은 현대적인 교수법은 주로 학습자 중심이죠. 전통적인 교수법은 교사 중심의 교육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면은 현대적인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식을 추구하면서 협동학습, PBL,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맥락 기반 교육 등, 그리고 아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이나 블렌디드 학습,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 이러한 교수법도 널리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님들께서는 다양한 나름대로의 교수법을 활용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법의 이러한 선택과 활용은 교육과정과 학습 목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그 학습자의 특성과 배경, 그리고 교수 자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우리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수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 학습자들에게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교수 학습의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스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동향을 스님들께서 참조하신다면은 스님들의 강의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현대의 이 정보사회에서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은 어떠할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학습자가 능력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산업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이었다면은 정보사회에서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을 학습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의 역할 변화 또한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수요자 중심 교육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죠.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교수자, 교사 중심의 교육 환경 패러다임이었다면은 지금은 학습자,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은, 즉 학습자는 수동적 학습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학습자들은 자신의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습득하는 방법도 탐색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정보와 학습 경험의 실제 탐색 등에 이르는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 학습자들은 때로는 전문가 역할로도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수요자 중심 교육 환경 패러다임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그렇다면 교사는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 학습자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자,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안내자, 코치의 역할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혹 공급자로서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강의하는 과제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안내자,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교수자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은 그러면 교수공학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자연히 이 교수자는 코치,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열린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와 학습자가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학습 환경을 제공하면서 학습자들이 서로 협동하거나 또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협동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교수공학적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수 학습 과정에 다양화를 만들어내서 수업에 다양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수공학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이러한 형태의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의 교수공학을 잘 설명하고 있는 EBS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EBS 교육 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그 EBS 강좌에 들어가시면 5부와 8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부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5부에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생님들의 대변혁입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선생님들의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8부에는 0.1%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상위권 0.1%의 공부법, 학습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그 자료를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해서 자료를 참조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수 방법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습 단위별 유형으로 보면 대집단, 중집단, 소집단, 개인 이렇게 집단을 학습 단위를 4개 분류로 할 수 있죠. 대집단은 4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법을 주로 하는 형태고 이제 중집단은 보통 우리 학교에서 20명에서 40명 일어나는 전형적인 교실 수업을 말합니다. 이제 소집단은 2명에서 20명 정도 바로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과 시설에서 많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이 소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집단에서 그 일반적인 교수 방법은 토의법이라든가 역할극 그리고 집단 게임이나 소집단 협력 학습을 주로 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제 한 명인데 개인 지도를 말하겠죠. 이렇게 학습 단위별 유형에 따라서 대집단 수업, 소집단 수업, 개인화 수업 이렇게 수업을 세 가지 유형 방법으로 나누겠습니다. 대집단 수업은 한 학급을 하나의 학습 단위로 보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대집단 수업이라고 하고, 소집단 수업은 한 학급을 동질 또는 이질적 몇몇 그룹 학습 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소집단이나 중집단 같은 경우에 몇 개의 토익 그룹을 나누어서 형성해서 수업을 할 때 우리 수업을 소집단 수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에 우리 모두 개인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습자 개인을 모두 개별 학습 단위로 보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수업을 우리는 개인화 수업이라고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러한 개인화 수업에 많이 맞추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소집단 수업을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는 이 소집단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집단 수업은 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단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학습 활동과 태도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소집단 수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지식이나 능력을 의식적으로 혹은 생산적으로 체험시키기 위한 학습 형태에 가장 적합한 수업이 소집단 수업, 소집단 활동인데, 이럴 때 학습자의 집단의식과 집단의 소속감을 발달시키게 되는 교육 방법으로 이 소집단 수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집단 수업 내에서 개인화 수업이 일어나도록 해 주신다면은 아마 가장 좋은 교수법을 활용하시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화 수업이란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 목표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소집단 혹은 중집단, 대집단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자기주도적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개별 학습 경험도 제공하고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바로 학습자의 특성과 어떤 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을 잘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랬을 적에 개인화 수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주도적 어떤 학습 목표를 충분히 실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집단 수업 내에서도 개인화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참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수법이 있는 건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학습법 중에서 저는 오늘 블렌디드 러닝과 거꾸로 학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학습법 참고를 해 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연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몇 가지를 조금 전에 소개되었던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의법은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 재래식 교수 학습법인데, 이 강의법은 교사의 언어 중심입니다. 이제 교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의미 전달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교사 중심, 강사 중심, 공급자 중심의 그 교수 학습법이 강의법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의법으로 강의를 하신다 하실지라도 유의미 학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유의미한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무관심하게 된다면은 단순한 기계적인 전달, 내용 전달, 지식 전달밖에 되지 않겠죠.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강의를 하실지라도 우리 학습자들이 충분히 유의미 학습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이고 일반 지식을 제공하고 그거를 정교화 작업을 일으켜서 통합적인 조정 작업이 일으켜지면서 선행학습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리고 선행학습을 요약 정리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지식과 내용적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강의를 진행하신다면은 유의미 학습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론법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토론법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신다고 생각은 합니다. 소집단 토론이나 주로 원탁 토론 정도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은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상대방의 반대되는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게 하면서 상호작용하여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면은 우리 학습자들은 상당히 흥미나 가치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학습하는 태도 또한 참여하는 태도가 많이 변화되면서 소개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토론법의 강의 진행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매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학습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연구하셔서 토론법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동학습입니다. 정보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인성을 길러주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이 협동학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단 조직, 공동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구성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학습 방법이 바로 이 협동학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협동학습에 대한 내용을 잘 터득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협동학습을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구성원들이 아마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매우 유익한 그 인성을 길러주는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학습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학습자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형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고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를 이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긍정적 개념 형성이나 소속감을 심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습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협동학습 또한 한번 여러분들의 강의에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발견탐구학습입니다. 이 발견탐구학습은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통합한 개념입니다만은 때로는 발견학습, 때로는 탐구학습으로 각각 나눠서 각각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발견학습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는 지적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지적인 내면 과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화된 개념들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가는 쪽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발견학습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발견학습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 인식을 한 것에서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 학습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시면은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적 내면 과정을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학 활동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또한 과학 활동에서 특별히 탐구학습, 학습자가 주체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연이나 사회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탐구 능력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역시 발견학습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 인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역시 가설도 형성을 하고 그 가설 형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발견학습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설 형성을 해서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 수집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은 탐구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다시 검증해서 통계가 동원이 되겠죠.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학습을 탐구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탐구학습 시에 교수자는 탐구 문제를 직접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발견 탐구 학습의 장점은 학습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합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배양이 되면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고 긍정적 자아 개념, 창의성 개발 능력을 획득하고 과학적 조사 기술을 함양하게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학습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혼합형 학습.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학습이 혼합된 학습 방법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많이 실시되어서 전 세계로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2010년도에 이 블렌디드 러닝의 메타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때 100% 면대면 혹은 온라인 강의 보담, 면대면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보담은 이 면대면과 온라인을 함께 혼합한 교육 방법을 썼더니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메타 분석 결과를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블렌디드 러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지속적인 학습 과정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학습 공간과 기회의 확대입니다. 학습 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교육 효과는 조금 전에 미국 교육부에서도 증명하였듯이 교육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 시간이나 비용이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렌디드 러닝의 상호 활동 수준은 학습자와 강사,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커뮤니티, 학습자와 도구, 툴, 학습자와 지식 경영 시스템, 혹은 학습자 학습 환경 등과 연계해서 상호 활동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럼 교수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스마트 러닝이나 하이브리드 러닝, 즉 우리에게는 소개되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도 하지만은 블렌디드 러닝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미 KBS에서 도입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죠. 이러한 학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블렌디드 러닝을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블렌디드 러닝을 해보시지 않았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학습자의 학습 속도의 개인차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려면은 바로 이 블렌디드 러닝 혹은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블렌디드 러닝의 또 다른 형태, 거꾸로 학습입니다. 이 거꾸로 학습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과제로 하던 것, 즉 과제 수행 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반면에 학교에서 하던 것을 강의 듣기라고 하는 학교에서 하는 것을 집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집에서 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을 집에서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학습자의 역할을 교수자가 하고 강사가 하고 강사의 역할을 학습자가 한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수업 전과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교수자는 수업 시작 전에 학습 내용을 설명식 수업 방법으로 먼저 제시를 합니다. 주로 유튜브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메일로 보내서 보통 학습 분량은 설명 분야는 차기 학습 내용을 미리 선생님이 강의 형태로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먼저 학습자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수업 이전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수업하고 수업 시간에는 뭘 하게 될까요? 수업 시간에는 선행학습 어저께 집에서 한 그 내용을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았는데 선생님의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으로 혹은 교과서나 참고서나 다른 사전, 다른 책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스스로 하게 되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수업한 내용을 함께 수업 시간에 또래 친구들과 학습자 동료들과 모둠별로 보충, 심화 혹은 이어서 문제풀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실험 실습도 할 수 있으면서 때로는 상호작용하는 토의 토론을 거쳐서 그 내용들을 선생님의 강의한 내용을 확대해가지고 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활동입니다. 만약에 이 플립 러닝을 하게 된다면은 수업 시간에 학교 교실의 수업 시간에 강사의 역할은 거의 없죠. 이미 영상을 통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협동학습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학습자 스스로 결론을 얻게 만든다면은 학습자들이 교수자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선생님들 교수자가 학습자가 되는 이러한 거꾸로 학습을 통하여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학습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꾸로 수업의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교수 학생 상호작용과 개별화 접촉 시간이 증가하고 개별화 수업이 확대되어 일어나겠죠. 그러면 학습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교수자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거꾸로 수업은 직접 과거에 전달했던 내용과 그리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준비한 내용들을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구성주의 학습이 서로 통합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학습 결손 학생들의 뒤처짐이 방지되죠. 거꾸로 학습을 수행한 결과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잠자는 학생 없고 준비하지 않는 학생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오고 학생들과 서로 협동학습하게 되는데 처음에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그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 학습 방법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처음에 수업 참여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결국에는 수업 참여를 하게 되므로 학습 결손 학생들의 뒤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개별화 교육을 받게 되어서 개별적인 학습 효과가 상당히 확실하게 극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거꾸로 학습이 도래된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우리 교사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의 효과, 거꾸로 학습의 효과는 수업의 만족도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고 자아현웅감에도 영향을 주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며 협력 학습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효과들을 보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플립 러닝의 수업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시 살펴보면 수업 전 프리스쿨과 인스쿨 그리고 포스트 스쿨, 포스트 클래스 이렇게 나눠주는데 수업 전에 교수의 역할이 있고 수업 전에 학습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수업 전에 어떻게 교수자가 학습 내용을 잘 준비해주고 그리고 제공된 그 모듈에 따라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오느냐가 이 플립 러닝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있는 클래스 안에서의 역할은 서로 협동할 수 있고 모든별 협동할 수 있고 거기서 충분히 토의 토론이 이루어진다면은 상호작용이 되면서 수업 종료 후에는 더욱더 개인적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그리고 수업 중 그리고 수업 종료 후 이러한 설계를 선생님들께서 참조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수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바로 교수자는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통해 사고하며 생각을 다듬어 가도록 하는 조언자 역할을 수행할 때 좋은 수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번 6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자면 수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확신시키고 학습자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탐구심을 충족시켜 주어 고차적 사고력이 신장되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의 필요, 흥미, 노력에 기초하여 수업을 전개하면서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협동적 경험이 중시되는 수업이 되도록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좋은 수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수업 설계는 바로 수업 과정을 잘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수업 내용을 개선하여 목적 지향적인 어떤 그 처방적인 특성을 갖는 수업 설계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강사 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은 주로 AD의 기본 모형으로 5가지 모형을 가지고 수업 설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AD의 기본 모형을 가지고 디캐릴은 10단계로 확대를 해서 수업 설계를 한 것을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실 줄 압니다. 저는 이 10단계 디캐리 모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학습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학습자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좀 많이 강조하면서 오늘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특성 이해를 하는 교수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개발 수업 설계 모형을 잠시 안내해 드렸고, 자, 이제 이러한 수업 설계를 하면 당연히 이제 수업 시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수업 시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자, 대상자 이해, 그리고 수업 환경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교과 내용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이제 이러한 3가지 꼭지를 가지고 아마 강의 준비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습자 이해다. 대상자 이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매 학기마다 대상자들이 달라질 수 있고, 물론 지속적인 학습자를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학기마다 혹은 분기별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대상자 학습자를 먼저 이해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수업 환경을 제시하고 어떤 교과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이 대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탠리 홀은 청소년들을 질풍노도라고 합니다. 질풍노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대상자를 청소년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질풍노도는 럭비공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럭비공은 떨어졌을 적에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러한 청소년들, 물론 다 질풍노도와 같으냐, 한 75% 정도 이렇게 인식하고 나머지 25%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했을 때 질풍노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청소년을 이해할 적에 3가지 변화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하시고 강의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체 변화, 사춘기 변화죠. 이러들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그 성숙해 가는 단계에 있는 사춘기 현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뇌의 발달은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 정보 처리 능력, 지적 능력과 사회 정서적 과정 간에 결합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은 뇌를 잘못 활용해서 사회의 문제 활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신체 변화에 따른 성의 발달이 신체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죠. 이 성적 정체성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형성해서 우정이 있느냐, 애정이 있느냐로 발달해 갑니다. 이러한 발달 단계에 있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해 나가고 있는 대상이 청소년이다. 이것이 물론 초기, 중기, 후기, 다시 말씀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힘든 부분이 중학생들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변화입니다. 인지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를 하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가설적이고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를 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한다고 해서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조작 사고를 하는 인지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식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아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자칫 잘못하면은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인지변화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셔야 될까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지변화에는 정보처리와 사고관점은 실행 기능의 향상 시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념을 전달을 하면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실행해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 강하게 많이 작동되고 있는 시기다. 그렇다면은 강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이나 유의미한 학습이 될까에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 청소년의 인지 변화를 이해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 정서적 변화로는 정체성 확립의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청소년들이 시기가 정체성 확립의 시기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만약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에 확신이 없으면 자신의 정체성에 혼미를 가져오거나 전혀 폐쇄된 모습이나 아니면 유예되거나 이러한 모습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취가 아니면은 세 가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저들의 사회 정서적 변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셔야 될까에 대해서도 방법이나 내용 그리고 소통하는 상당한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강의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학습자 이해를 하기 위한 청소년의 이해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수업 시연을 이제 하실 텐데 도입, 전개, 정리 단계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유익한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보시고 우리 학습자들, 여러분들의 대상 학습자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내시는 멋진 최고의 강사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모두 행복하십시오. 강사 선생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